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새해 건강하게 맞이하셨나요? 2023년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FTX 파산으로 제네시스가 유동성에 문제를 겪게 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운영하는 제휴 상품인 45억 상당의 고팍스의 고파이도 출금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고팍스는 해당 이슈는 고파이의 출금 지연의 문제일 뿐 고팍스 거래소 자산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FTX 사태로 인해서 대마 불사, 무너지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라는 말 대신에 대마 즉사, 너무 크면 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만큼 도미노처럼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침체된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국내에도 큰 여파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팍스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당 난관을 극복하려고 지난 11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최근 고팍스로부터 나온 소식에 의하면 최대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의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고파이 금액 전체 상환 물량 포함된 양사 간 협의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서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저기서는 지난 11월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될 것이다 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해당 해외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국내에서의 업무가 계약으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에 따른 이해 득실을 따지기에는 시기상조일 것 같지만요. 현재 고파이에 묶여있는 자금이 하루빨리 상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자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드디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를 내준 결과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요. 영국이 지난달 23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 매니저와 중개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내 영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계획에 따라서 해당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 의회는 현재 금융규제 당국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이에 따라 영국 재무부도 암호화폐 시장 규제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리플과 영국의 관계를 보면 영국은 일본과 함께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리플은 영국에서 CBDC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파운드에 가입한 기업이고 또한 얼마 전에 리플은 영국에서 60명의 직원 고용을 추진하고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리플의 큰 그림 안에 영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가능하다면 영국에서 현재 기업의 업무를 확대해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까지 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봅니다. 영국의 행보는 미국과는 사뭇 다른 행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유럽과 중국의 행보를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진척을 보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은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세계에 보이지 않게 어떤 영향력을 양으로 음으로 줄 것인지 관심 있게 그 큰 흐름을 지켜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실적 부진은 사람들이 아직도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암호화폐는 2000년대 구글과 같은 차세대 기술이다. 내가 2000년에 구글에서 일했을 때 검색 엔진이 차세대 기술이 될 것이고 수십억 달러의 부를 창출할 것인지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장도 그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도 결국 이를 인정하게 되었고 많은 백만 장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불하는 것은 아무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인내하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개개인의 투자자분들 마음이 얼마나 빈번하게 마음의 동요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가 좋을지 또 그렇지 않을지 그 불확실성을 또 인내하는 대가가 불안을 생각을 해보면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고 감당할 만큼의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늘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비트코인 역사의 초기 코어 개발자 중 한 명인 루크 다슈르가 오늘 트위터에서 그의 PGP 키가 손상이 되었고 그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어 개발자는 도난 사건을 발견했을 때 충격과 불신을 표현을 했는데요. 왜 FBI나 ICC 아무에게도 연락이 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박식한 인물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슈리는 알려지지 않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보이는 것에 대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소셜미디어에 의지했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유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또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도난당한 자산은 약 42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CEO는 셀프 커스터디 역시 중앙화된 거래소와 비교해서 또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나 셀프 커스터디나 투자자 보호 측면 혹은 보안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면에서 구독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